수강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계감사 계약 체결 및 조건, 바로 Engagement Acceptance and Terms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있잖아요. 거기서 핵심만 제가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회계감사를 시작하기 전에요. 꼭 거쳐야 하는 단계,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겠죠. 이게 뭐랄까? 새로운 관계 시작 전에 서로 알아가는 과정,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감사 계약은 감사인하고 회사 경영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회사의 지배기구 있잖아요. 영어로는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이 사람들 간의 명확한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요? 지배기구? 네, 보통 이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같은 곳을 말하는 거죠. 회사의 재무 보고 과정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감독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아하, 그럼 가장 먼저 알아볼 게 바로 이 지배기구군요. 특히 그중에서도 감사위원회, 오디트 커미티 역할이 진짜 중요해 보이는데요. 듣기로는 독립적인 외부 이사들로 구성되어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 높여준다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그 독립적인 감사인을 선정하고 또 감사 보수도 정하고요. 감사의 범위나 질을 검토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죠. 특히 미국 상장회사니까 이슈어즈는요. 사베인스-옥슬리-법, 서반스-옥슬리 액트라고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랑 계속 소통하고 또 감사 관련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게 의무입니다. 와, 의무사항이군요. 네, 그래서 감사인이 경영진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감독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군요. 독립성이 정말 핵심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인이 좋습니다. 이 감사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요. 어떤 조건들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뭐 무조건 계약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당연하죠. 감사 계약을 수락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Preconditions for Audit. 이게 충족되는지 꼭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로 회사가 쓰고 있는 그 재무보고 기준 있잖아요.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이게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 그리고 둘째로는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그리고 내부 통제, internal control,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책임을 인지하고 동의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하고요. 아, 경영진의 책임 인정?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인이 감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그리고 뭐 관련자들한테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지 unrestricted access. 이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 unrestricted access, 제한 없는 접근. 네네. 근데 만약에요, 경영진이 이건 좀 보여드리기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감사 범위를 좀 제한하려고 하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계약을 수락하기도 전에요. 경영진이 그런 식으로 범위 제한을 걸어버리면 이걸 Management Imposed Scope Limi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못할 정도, 예를 들어 의견 거절, disclaim an opinion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계약을 수락하면 안 됩니다. 아,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이제 감사 계약서, 인게이지먼트 레터를 써야겠네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까요? 이게 뭐 일종의 약속 징표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양측의 오해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문서죠. 그 계약서에는요, 감사의 목적이 뭔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감사인과 경영진 각자의 책임은 무엇인지, 또 감사가 inherently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inherent limitations라고 하죠. 예를 들어 모든 부정이나 오류를 100% 다 찾아낼 수는 없다는 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를 적용할 건지, 또 예상되는 보고서 형식은 어떤 건지,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책임 소재랑 한계까지 명확하게. 네. 특히 PCAOB 기준을 따르는 상장회사의 경우는요. 매년 감사위원회와 계약 조건을 새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년이요? 매년 새로. 그럼 기존 고객을 계속 감사하는 반복 감사, 리커링 어디츠랑요. 새로운 고객을 처음 감사하는 최초 감사, 이니셜 어디츠. 이건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반복 감사의 경우에는 지난 감사 이후로 뭐 경영진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거나 이렇게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평가하고요. 반면에 최초 감사, 이니셜 오디트 때는 좀 더 할 일이 있죠. 반드시 이전 감사인, 그러니까 프리데세서 어디터에게 연락을 해야 해요. 아, 전임 감사인이요? 네.
연락해서 혹시 뭐 경영진의 정직성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회계 처리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심했다거나 뭐 이런 중요한 이슈가 없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정보를 얻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건 그 회사, 즉 고객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고요. 아하, 고객 동의가 필수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감사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감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 좀 더 가벼운 검토, 리뷰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재무제표 작성 서비스, 컴필레이션으로 변경하는 경우 같은 거요. 네, 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요. 그 변경 요청의 이유가 타당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계약 초기에 서로 뭔가 오해가 있었다거나 그런 거라면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이유가 좀 뭐랄까 감사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어떤 오류나 부정을 감추려는 의도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감사인이 꼭 봐야 하는 변호사와의 서신 교환을 거부한다거나 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영진 확인서, 리프레젠테이션 레터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상 감사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거라면 그건 절대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중요하군요. 꼼수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회계감사 계약을 수락하고 또 조건을 정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야, 정말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 계약은 정말 단순한 업무 약속 그 이상이에요. 감사의 전체적인 품질을 좌우하는 아주 기초적인 공사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은요. 그 감사 계약서에 명시된 감사인의 책임과 경영진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 감사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또 조율되어 나갈지 말이죠. 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